여승의 옷을 벗기려던 조폭들 그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새겨진 정체불명의 백골 문신, 그리고 그 문신을 본 두목의 한마디, 설마 너? 조폭의 목덜미가 땀에 젖기 시작하고 여승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 한때 군복을 입고 조국을 위해 총을 들었던 여장교였고 지금은 회색 승복을 입고 침묵의 길을 걷는 여승이다. 세상의 모든 싸움을 내려놓고 싶어 산속절로 들어왔지만 세상은 그녀를 호락호락 그냥 두지 않는다. 그녀가 이 절에 오게 된 말 못할 충격적 비밀이 밝혀지는데 경상도 깊은 산골,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작은 절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무사라는 이름의 이 절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이곳에는 남다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윤서라는 법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40대 초반의 나이에 승복을 입고 있지만 마을 사람들은 저를 보며 수군댑니다. 저 스님 참 젊고 예쁘시다. 어떻게 저런 분이 절에 계실까?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인다. 고 말이죠. 사실 그들의 직감은 맞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과거가 있거든요. 새벽 5시 정각, 목탁 소리와 함께 몸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20년간 몸에 밴 군대식 기상 습관이죠. 법당 청소를 시작하는데 제 움직임을 보면 누구든 이상함을 느낄 겁니다. 걸레질 하나도 마치 정밀 작전을 수행하듯 체계적이고 물건 하나 놓는 것도 완벽한 직각과 간격을 유지하거든요. 스님,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하시네요. 마치 군인 같으시다니까요. 마을 이장님이 오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실제로 저는 707특임단 출신 장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과거는 이곳에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점심 무렵 낯선 차 한 대가 절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외제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차림새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다져진 위험 감지 능력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시무사 맞습니까? 목소리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스님과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중요한 사업 얘기입니다. 사업 얘기라니. 이런 깊은 산골절에 무슨 사업 얘기가 있을까요? 저는 그들의 눈빛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절은 사업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돌아가시죠. 스님, 그렇게 서두르지 마세요. 우리도 멀리서 왔는데 차 한 잔 정도는 대접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제 말을 무시하고 절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저는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어이, 스님. 우리가 정중하게 얘기하는데 왜 이래요? 협조 좀 해봐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잠들어 있던 군인의 본능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곳은 평화로운 절이고 저는 이제 스님이니까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돌아가세요. 야, 이 스님 정말 고집세네. 그럼 내일 다시 와야겠다. 그때는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올 테니까 각오하시고. 그들이 떠나고 난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제 안의 또 다른 면이 깨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고 나서 저는 절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 공간으로 말이죠. 그곳에는 금속 상자가 하나 봉인되어 있습니다. 저만이 아는 과거의 흔적들이 담겨 있는 상자입니다. 상자를 열자 군번줄, 계급장, 그리고 특수부대 시절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아래 있는 것은 권총 한 자루였습니다. 완벽하게 관리된 채로 기름칠까지 되어 있었죠. 전역할 때 반납하지 않고 몰래 가져온 것입니다. 저는 권총을 손에 들고 잠시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과거의 기억들을 되살려냈습니다. 적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던 그 순간들, 생과 사를 오가던 작전들, 그리고 전우들과 함께했던 치열했던 시간들이 말이죠. 윤서야, 넌 정말 스님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승복을 입고 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군인의 그것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그 남자들을 본 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내일 그들이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이죠. 저는 권총을 다시 상자에 넣고 봉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곧 끝날 거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빛이 유난히 차가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예상대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검은 승합차 2대에서 6명의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모두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어서 마치 영화 속 조폭들 같았습니다. 저는 법당 앞에 서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지만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안의 경계 시스템은 최고 단계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스님, 어제 인사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러 왔어요. 맨 앞에 선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의 뒤로 5명이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 서더니 저를 에워쌌습니다. 완전히 포위 작전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이 오셨나요? 간단합니다. 이 땅을 팔라는 거예요. 이 일대 전체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거든요. 미리 협조해 주시면 좋은 조건으로 해드릴게요. 재개발이라니.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절은 팔 수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아이고, 스님.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네요. 그 순간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사내였는데 걸음걸이부터 위협적이었습니다. 스님, 참 예쁘시네요. 이런 젊고 아름다운 분이 왜 이런 깊은 산골에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제 몸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비슷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스님도 사람인데 밤이면 남자가 그립지 않아요? 승복만 벗으면 그냥 예쁜 아가씨잖아요. 진짜 몸매 좋네. 이 몸매로 왜 절에서 썩고 있어? 우리랑 재밌게 놀면 되는데. 절에 있을 게 아니라 강남 클럽에서 VIP 받았어야지. 그들의 말이 점점 더 노골적이고 모욕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만하시고 돌아가세요. 어머, 이 스님 성격 있네. 이거 더 매력적인데? 화내는 모습도 보고 싶다. 그 순간 한 남자가 제 승복깃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지만 다른 남자가 뒤에서 길을 막았습니다. 야야, 도망가려고? 우리가 이렇게 정중하게 대화하자는데 왜 그래? 스님, 우리 말 잘 들으면 아무 일 없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나오면. 한 남자가 뒤에서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지금 그 손 안 치우면 다신 못 쓰게 될 겁니다. 제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적에게 최후 경고를 보내는 군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이, 이 스님 진짜 성깔 있네. 이거 더 땡기는데? 한번 길들여 볼까?
그들은 제 경고를 무시하고 더욱 거칠게 나왔습니다. 한 남자가 저를 법당 벽 쪽으로 밀어붙이려 했습니다. 다른 남자는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20년간 몸에 밴 707특임단의 격투술이 터져 나왔습니다. 왼쪽 남자의 손목을 비틀면서 동시에 오른쪽 남자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두 남자가 동시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한 명은 손목을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고 다른 한 명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헐떡거렸습니다. 뭐야? 이스님이 뭔데? 나머지 4명이 당황해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승복을 입고 있지만 그 순간에 저는 완전히 전투 태세의 군인이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마세요. 제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것을 느꼈는지 한 발씩 뒤로 물러섰습니다. 야, 너 진짜 뭐야? 어디서 배운 거야? 태권도? 합기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때 한 남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야, 인연 완전 미쳤네. 가만 안 둬. 하지만 그가 칼을 완전히 빼기도 전에 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에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아, 손목이. 그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의 뒤에서 팔을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완벽한 제압술이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말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지 마세요. 미친년. 너 죽었어. 우리 형님한테 이 일 말하면 너 가만 안 둬. 형님이요? 누군데요? 조만식 형님이야. 너 같은 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분이라고. 조만식.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설마 그 조만식일까요? 과거 제가 알던 그 사람일까요? 그 잠깐의 망설임 사이에 남자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압당한 남자를 끌어내면서 서둘러 차로 향했습니다. 야, 이스님 장난 아니야. 형님한테 당장 연락해. 그래, 형님이 직접 나서셔야 할 것 같아. 2년 보통 년이 아니야. 조만식 형님이 오시면 2년 끝장이야. 그들이 쓰러진 동료들을 부축해서 차에 태우고 떠나갔습니다. 떠나면서도 계속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복수의 불길이 그들 눈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무릎이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만식이라는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조만식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설마 그 조만식일까요? 제가 알던 그 사람 말인가요? 다음 날 아침 예상보다 일찍 답이 왔습니다. 오전 10시경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절 앞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어제처럼 시끄럽게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해 보였죠.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말 그 조만식이었습니다. 키는 여전히 185cm가 넘어 보였고 넓은 어깨와 탄탄한 체격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고 조각 같은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차가운 카리스마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절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멋진 남자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윤서, 그가 저를 보자마자 한마디 했습니다. 제 본명이 아닌 본명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따뜻하고 깊은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20년 전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조만식. 저도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정말 너구나. 내 부하들이 여기 여승 한 명이 자기들을 때려 눕혔다고 하길래 설마 했는데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에 그 밝은 웃음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제 마음을 뛰게 만드는 미소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있게 됐어? 마지막에 봤을 때는 승진도 잘 되고 있었잖아. 그건 말하기 복잡해. 저는 차갑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만식. 그는 저와 같은 사관학교 동기였습니다. 키 크고 잘생긴 외모에 뛰어난 실력으로 학교에서도 유명했죠. 모든 여학생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그는 오직 저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윤서야, 우리 좀 이야기할 수 없을까? 그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우리 얘기 말이야.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20년 전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건 다 옛날 일이야. 옛날 일이라고? 윤서야,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를 기억해? 사관학교 마지막 해 교정의 벚꽃이 만개했을 때 너는 내 손을 잡고 말했잖아. 전역하면 바로 결혼하자고. 저는 그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교정에서 그가 제 손을 잡고 프로포즈했던 그날. 저는 너무 행복해서 울었었죠. 우리 약혼 반지도 같이 샀잖아. 너는 그때 울면서 말했어. 평생 만식이 곁에 있겠다고. 그만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왜 그때 연락 없이 사라진 거야? 나는 미칠 것 같았어. 너를 찾아 헤맸는데. 그의 목소리에 아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떠날 수밖에 없었어.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일은 너무 아픈 기억이었거든요. 제가 특수임무 중에 입은 심각한 부상으로 더 이상 군인으로 살 수 없게 되었고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혼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윤서야. 그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손을 뒤로 뺐습니다. 만식아,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이야. 너는 사업가고 나는 스님이야. 하지만 이곳 땅을 팔아야 하는 건 사실이야. 이건 내 개인적인 감정과는 별개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 절의 주지스님은 따로 계셔. 주지스님? 응. 혜정스님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큰 법회 때문에 서울에 가 계셔. 다음 주에 돌아오실 예정이야. 조만식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주지스님이 돌아오시면 직접 말씀드려야겠네. 하지만 스님께서 승낙하실 리 없어. 이 절은 300년 된 고찰이야. 윤서야, 그래도 만나서 얘기는 해봐야지. 그가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의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예전에 그가 즐겨 쓰던 그 향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만날 줄 몰랐어. 운명인가 봐. 운명이라니. 윤서야, 솔직히 말해봐. 나를 보고 아무 느낌이 없어? 그의 질문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물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를 보면 가슴이 뛰었고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예전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없어.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정말?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그가 제 턱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눈을 보면 알아.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야. 아니야. 그럼 왜 눈물이 나는 거야? 그가 제 볼에 흐르는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만식아, 우리는 이제 안 돼. 왜 안 돼? 우리 둘 다 혼자잖아. 난 스님이야. 승복을 벗으면 돼. 그럴 수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법당에 앉아 연부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전혀 평정되지 않았습니다. 조만식을 다시 만난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부를 외우면서도 자꾸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멋진 남자였고 그의 눈빛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 간절한 눈빛 말이에요. 새벽 2시경 갑자기 절 밖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검은 차 한 대가 비틀거리며 멈춰 있었고 누군가 차에서 휘청거리며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만식이었습니다. 혼자였는데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그가 법당 쪽으로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만식아, 술 마셨어? 윤서야, 너 때문에 잠이 안 와서 마셨어.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느긋했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멋있었습니다. 이런 새벽에 술 마시고 운전하면 위험해. 괜찮아. 너만 보면 모든 게 괜찮아. 그가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눈빛이 평소보다 더 간절해 보였습니다. 들어와. 물이라도 마셔. 저는 그를 법당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윤서야, 오늘 낮에 못다한 얘기를 하고 싶어. 무슨 얘기? 우리가 왜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정말 알고 싶어. 20년 동안 미칠 것 같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궁금증과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거든요.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하지만 나는 정말 알고 싶어. 만식아.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때 임무 중에 큰 부상을 당했어. 척추를 다쳐서 더 이상 군인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됐지.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역을 했고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도 계속 고통스러워했어. 몸도 마음도.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내가 함께 있어줄 수 있었는데. 그게 싫었어. 너에게 짐이 되는 게. 짐이라니. 우리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잖아. 그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평소보다 대담해 보였습니다. 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몸이 됐어. 너는 장래가 밝은 장교였는데 그런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걸 볼 수 없었어. 그런 건 내가 결정할 일이었어. 너 혼자 정할 일이 아니었다고. 그가 제 양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가슴이 두근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윤서야, 그때 얼마나 고생했어? 많이. 정말 많이 힘들었어.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제 볼에 흐르는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윤서야.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 순간 그가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하고 강한 그의 품에 안기니 20년간 쌓인 외로움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시가 저도 모르게 그의 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고 익숙한 그의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윤서야, 나 정말 너를 그리워했어. 하루도 너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그가 제 머리에 얼굴을 묻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저를 조금 밀어내더니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뜨거워졌습니다. 윤서야. 그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저는 약하게 말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부드럽고 뜨거운 키스였습니다. 20년 만의 키스였지만 여전히 제 마음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키스에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성이 사라지고 오직 감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 키스가 끝나고 나서야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러면 안 돼. 왜 안 돼? 우리는 서로 사랑하잖아. 난 이제 스님이야. 승복을 벗으면 돼.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 그때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형님, 밖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조만식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조만식이 재빨리 저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술 기운이 조금 깬 것 같았습니다. 왜 온 거야? 조만식이 밖으로 나가서 물었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최 회장 쪽에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형님을 찾고 있습니다. 조만식이 떠나고 나서 며칠 동안 저는 마음의 평정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와의 키스가 자꾸 떠올랐고 그의 따뜻한 체온과 익숙한 향수 냄새가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마을 이장님이 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서울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왔다는데 이 일대가 국책사업 대상지라고 하네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가야 한다고 해요. 국책사업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만식이 말한 재개발이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절만 빼고 모든 토지를 수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스님, 혹시 무슨 특별한 연줄이라도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조만식이 뒤에서 무슨 일을 벌인 것은 아닐까요? 그날 오후 예상대로 조만식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업가의 모습이었죠. 윤서야, 혜정 스님은 언제 돌아오셔? 내일 오신다고 하셨어. 그런데 만씨가 국책 사업이 정말이야? 그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 마을 이장님이 와서 그러시던데. 이 일대가 모두 수용된다고. 아, 그거. 맞아. 신도시 개발 계획이야. 그런데 왜 절만 빼고? 조만식이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청했어. 이 절만은 보존해달라고. 왜? 너 때문이야. 그의 대답에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아. 윤서야, 나는 진짜야. 너를 다시 만난 건 운명이라고 생각해. 이번 기회에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 무슨 뜻이야? 이 사업이 끝나면 나는 이 바닥에서 손을 떼려고 해. 그리고 너와 함께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스님이라는 건 알아. 하지만 진정한 사랑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 그때 갑자기 절 입구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조만식, 나와. 밖에서 누군가가 고함을 쳤습니다. 목소리가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조만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 회장이군. 누구야? 내가 일하는 조직의 상급자야. 까다로운 사람이지. 밖으로 나가보니 검은 차 5대에서 15명 정도의 남자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조만식의 부하들과는 차원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앞에 선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키는 작았지만 눈빛이 매서웠고 주변에서 풍기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님, 어떻게 이런 곳까지? 조만식, 내 놈이 개인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사실이냐? 그게 무슨, 이 여승과 무슨 관계냐? 최 회장이라는 남자가 저를 째려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불쾌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일입니다. 개인적인 일? 최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조만식, 너는 지금 내 돈으로 일하고 있어. 개인적인 일은 없어. 하지만, 닥쳐. 이 땅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야. 그런데 이 여승 때문에 일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최 회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조만식이 그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윤서스님은 관계없습니다. 주지스님과 직접 협상하겠습니다. 주지스님? 언제 돌아온다고? 내일입니다. 좋아. 그럼 내일 내가 직접 나서겠어. 최 회장이 저를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조만식에게 말했습니다. 조만식, 너는 이 여승과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이를 그르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 물론입니다. 좋아. 내일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 그리고 최 회장이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여승도 설득해. 방해하지 말라고. 그들이 떠나고 나서 조만식이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만식아, 저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야? 윤서야, 넌 모르는 게 좋아. 하지만 정말 위험한 사람이야. 내일 혜정 스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할 거야? 최대한 정중하게 설득해 볼게. 하지만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 최 회장은 거절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 만약 스님께서 거부하시면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 하지만 좋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조만식은 절에 머물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내일 협상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것 같았습니다. 윤서야, 혹시 모르니까 오늘 밤은 내가 여기 있을게. 괜찮아. 여기는 절이야. 최 회장 앞에서는 절도 소용없어. 그의 말에 섬뜩함이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내일 혜정 스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님께서는 절대 이 땅을 팔지 않으실 텐데 그러면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만식아,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있어. 하나 있어. 뭐야? 너와 함께 여기서 도망치는 거야. 그의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망쳐? 그래. 이 모든 걸 버리고 멀리 떠나는 거야. 외국으로 가도 되고. 그럴 수는 없어. 왜? 혜정 스님을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그리고 이 절을 지켜야 해. 조만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야, 때로는 도망치는 것도 용기야. 다음 날 오전 10시 혜정 스님께서 절에 돌아오셨습니다. 70이 넘으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하시고 자애로운 미소를 잃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윤서야, 그동안 잘 지냈니?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는구나. 스님, 안녕하셨습니까? 사실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저는 조만식과 최 회장 일당이 찾아온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조만식이 제 옛 약혼자라는 사실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국책 사업이라고? 이상하구나. 관공서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혜정 스님께서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그들이 오늘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만나봐야겠구나. 정당한 일이라면 들어볼 수도 있지. 바로 그때 절 입구로 차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차량이었습니다. 조만식이 제일 먼저 내렸고 뒤이어 최 회장과 그의 부하들이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도 함께 와 있었습니다. 혜정 스님 안녕하십니까? 조만식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자네가 어제 윤서가 말한 그 사람인가?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업건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최 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스님, 저는 대한개발 최 회장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해서 왔습니다. 정부 관계자 중 한 명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혜정 스님, 이 지역이 신도시 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물론 문화재인 절은 보존하되 주변 토지는 수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혜정 스님께서 서류를 자세히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상하군요. 이 서류에는 공식 도장이 없네요. 그리고 이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인데 정부 관계자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최 회장이 재빨리 개입했습니다. 아, 그건 아직 예비 승인 단계라서 그렇습니다. 곧 정식 공문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정식 공문이 나온 후에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혜정 스님의 단호한 말씀에 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스님,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투자자요? 그럼 이건 사업이군요. 국책 사업이 아니라. 혜정 스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스님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최 회장이 더 이상 숨기기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꼭 필요합니다. 좋은 조건으로 해드릴 테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싫습니다. 이 절은 300년 된 고찰입니다. 팔 수 없습니다. 스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에 위협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할 것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그 순간 최 회장의 부하 중 한 명이 혜정 스님께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귀가 어두우신가 봐요? 저희 회장님 말씀 못 들으셨나? 무례하군요. 당장 나가시오. 혜정 스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님, 나이 드신 분이 고집 부리시면 안 됩니다. 순순히 협조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그가 혜정 스님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 치워요. 저는 재빨리 그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그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인연이. 다른 부하들이 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조만식이 막아섰습니다. 그만해. 스님께 함부로 하지 마. 조만식, 내가 누구 편이야? 최 회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정당한 협상을 원할 뿐입니다. 정당한 협상?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최 회장이 손짓을 하자 부하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혜정 스님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 땅을 파시겠습니까? 절대 안 팝니다. 혜정 스님의 확고한 대답에 최 회장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한 부하가 혜정 스님을 밀쳤습니다. 70이 넘으신 스님께서 비틀거리며 넘어지셨습니다. 스님, 저는 혜정 스님께 달려갔습니다. 스님께서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시며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스님, 스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아, 스님께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분노에 차서 일어났습니다. 제 안의 군인이 완전히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라, 실수였어. 할아버지가 너무 버텨서. 부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번개같이 그에게 달려가서 강력한 주먹으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그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들 달려들어. 최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10명 정도의 부하들이 일제히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707특임단의 전투 모드로 전환된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남자의 팔을 비틀어 제압하고 두 번째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뒤에서 달려들자 뒤돌아차기로 그의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인연이 뭐야? 어디서 배운 거야? 하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무리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해도 10명을 상대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조만식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회장님, 이건 너무 심합니다. 조만식? 내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스님은 노인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이 여승을 말려. 조만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서야, 그만해. 더 싸우면 다쳐. 안 돼. 스님께서 다치셨는데 어떡해. 내가 해결할게. 제발 그만해. 조만식의 간절한 목소리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최 회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조만식, 내 여자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어. 책임져.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간단해. 이 여승을 데리고 가. 그리고 할아버지 스님이 깨어나면 계약서에 사인하게 해. 윤서를 데리고 가라고. 조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이 여승이 문제를 일으켰으니 내가 책임져. 그리고 할아버지 스님이 정신을 차리면 계약서에 사인하게 만들어. 최 회장의 차가운 명령에 조만식이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윤서야. 조만식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만식아, 설마 진짜로 그럴 생각은 아니지?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서야, 미안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뭐라고? 그 순간 조만식이 제게 다가와서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윤서야, 제발 협조해줘. 그래야 혜정 스님도 안전할 수 있어. 무슨 소리야? 나를 인질로 잡겠다는 거야? 인질이 아니야. 그냥, 잠시만. 조만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조만식, 빨리 해. 최 회장이 재촉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조만식을 더 이상 곤란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어. 가겠어. 윤서야. 대신 조건이 있어. 저는 최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조건? 내가 감히 조건을? 혜정 스님을 병원에 데려가세요. 그리고 치료비는 모두 당신들이 부담하세요. 뻔뻔하네. 그래, 알겠어. 그 대신 넌 말 잘 들어야 해. 그리고 혜정 스님께서 의식을 되찾으실 때까지 아무도 절에 와서 위협하지 마세요. 최 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약속하지. 저는 혜정 스님께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머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상처가 깊지는 않아 보였지만 나이가 많으시니 걱정이었습니다. 스님, 꼭 괜찮아지셔야 해요.
저는 스님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혜정 스님을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조만식의 차에 타야 했습니다. 차 안에서 조만식이 말했습니다. 윤서야, 정말 미안해. 괜찮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 아니야. 나는 비겁해.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에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야? 최 회장의 별장이야. 서울 근교에 있어. 그곳에서 뭘 하게 될까?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너를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2시간 정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산 중턱에 자리한 호화로운 별장이었습니다. 주변에는 고급 차들이 여러 대 주차되어 있었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최 회장의 본거지 같은 곳이야. 조만식이 설명했습니다. 별장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마치 호텔 로비같이 화려했고 비싼 그림들과 골동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조만식 여기다. 최 회장이 지시했습니다. 저는 2층의 한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방은 넓고 깔끔했지만 창문에는 철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윤서야, 여기서 좀 기다려줘. 내가 최대한 빨리 해결할게. 만식아, 정말 혜정 스님이 계약서에 사인하실까? 모르겠어. 하지만 스님께서는 현명하신 분이시니까 좋은 판단을 하실 거야. 조만식이 나가고 나서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방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지만 감옥 같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저녁 무렵 조만식이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때? 많이 답답해? 괜찮아. 혜정 스님은 어떠세요? 의식을 찾으셨어.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해.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아직 아무 말씀 안 하셨어. 내일 최 회장이 직접 병원에 가볼 예정이야. 스님께서는 절대 사인하지 않으실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조만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최 회장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혜정 스님도 걱정되고 조만식도 걱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회장이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상당히 안 좋아 보였습니다. 조만식, 당장 와. 최 회장의 고함 소리가 별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조만식이 급하게 내려가더니 한참 후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떻게 됐어? 혜정 스님께서 거부하셨어. 아예 상대도 안 해주셨다고 해. 그럼 최 회장이 화가 많이 났어. 다른 방법을 쓰겠다고 해. 다른 방법? 조만식이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너를 이용하겠다고 해. 내가 위험에 처하면 스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거라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좋지 않을 거야. 그때 문이 열리더니 최 회장이 부하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윤서 스님, 혜정 스님께서 고집이 세시네요. 당연하죠. 300년 된 저를 어떻게 쉽게 팔겠어요. 그럼 달리 방법을 써야겠군요. 최 회장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스님이 다치시는 모습을 보시면 혜정 스님도 마음을 바꾸실 거예요. 설마. 걱정 마세요. 심하게 다치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 순간 조만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그건 안 됩니다. 조만식, 내가 감히 나를 말려? 윤서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와.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제가 혜정 스님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최 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일까지만 기다려주지. 그때까지 해결 못하면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날 밤 조만식은 저와 함께 방에 머물렀습니다. 최 회장이 허락했다기보다는 조만식이 강하게 요구해서 얻어낸 것 같았습니다. 윤서야, 내일까지 시간이 없어. 무슨 계획이라도 있어? 있어. 하지만 위험해. 조만식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떤 계획이야? 여기서 탈출하는 거야.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이 모든 일을 신고하는 거지. 하지만 최 회장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알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그때 조만식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권총이었습니다. 만식아, 그게 뭐야? 호신용이야. 이 바닥에서는 이런 게 없으면 못 살아. 저는 그의 손에서 권총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정의로운 군인이었던 그가 이제는 총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만식아, 정말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너와 함께라면.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윤서야, 이 일이 끝나면 정말로 새로 시작하자. 이 모든 걸 정리하고 조용한 곳에서 살자.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나는 이미 충분한 돈을 모았어. 외국에서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 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혜정 스님과 절이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어떻게 해? 경찰에 신고하면 최 회장도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할 거야. 새벽 3시경 조만식이 일어났습니다. 윤서야, 지금이 기회야. 경비들이 가장 방심하는 시간이거든. 우리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심해서 따라와. 조만식이 앞장서서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1층에 내려가자마자 경비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조만식 형님? 이 시간에 왜? 그 순간 조만식이 재빨리 그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습니다. 빨리 가자. 우리는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뒷문에도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저쪽은 안 돼. 다른 길로 가야 해. 조만식이 저를 이끌고 담장 쪽으로 갔습니다. 담장은 높았지만 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먼저 넘어갈게. 그 다음에 너를 도와줄게. 조만식이 담장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망자 발견, 도망자 발견. 별장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곳곳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윤서야, 빨리. 조만식이 담장 너머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담장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 서. 최 회장의 부하들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빨리 뛰어. 우리는 산길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방향에서 추격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쪽으로. 조만식이 더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추격자들도 이 지역을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조만식? 어디로 가는 거야? 뒤에서 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야, 저기 동굴이 보여. 저기서 숨자. 우리는 작은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곧 추격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나와. 더 이상 도망갈 곳 없어. 최 회장이 동굴 입구에서 소리쳤습니다. 조만식이 권총을 꺼냈습니다. 윤서야, 내 뒤에 있어. 만식아, 위험해. 괜찮아. 나는 너를 지킬 거야. 그때 갑자기 동굴 밖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무기를 버려. 뭐야? 경찰이 어떻게 여기를? 최 회장이 당황했습니다.
곧 경찰들이 동굴 주변을 포위했습니다. 헬리콥터 소리도 들렸습니다. 최만석, 너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확성기를 통해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만식, 내가 신고한 거야? 최 회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신고 안 했어. 그때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신고했다. 동굴 입구에 혜정 스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계셨지만 눈빛은 또렷하셨습니다. 혜정 스님, 어떻게 여기를? 윤서야, 너희가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서 왔다. 그리고 이미 경찰에 모든 걸 신고했어. 할아버지, 당신이 신고했다고? 최 회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다. 너희들의 모든 악행을 다 신고했다. 사기, 협박, 폭행, 감금까지 말이야. 곧 경찰들이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최 회장과 그의 부하들이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조만식 씨도 함께 와야겠습니다. 경찰이 조만식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체포되는 건가요? 일단 조사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이기도 하니까 참작하겠습니다. 조만식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서야, 미안해. 너를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괜찮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정말 끝인 걸까? 응.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며칠 후 조만식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습니다. 그는 최 회장 조직의 피해자이기도 했고 마지막에는 제대로 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처되었습니다. 절로 찾아온 조만식을 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윤서야,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됐어. 어떻게 할 거야? 우선 이 모든 걸 정리하고 정당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그리고 그가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와 결혼하고 싶어?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식아, 윤서야, 이번엔 정말이야. 과거는 과거로 두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자. 저는 한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정말? 응.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말해봐. 이 절은 계속 지켜야 해. 그리고 혜정 스님을 모셔야 해. 물론이지. 그것도 내가 원하는 일이야.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사랑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6개월 후 시무사에서 조용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혜정 스님께서 직접 주례를 서주셨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홀로 사는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윤서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만식아.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윤서와 조만식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시간도 그 어떤 장벽도 없다는 것을요. 어린 시절 순수했던 첫사랑이 세월이 흘러 다른 모습이 되어 돌아왔지만 진정한 사랑의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윤서처럼 특수부대 출신에서 스님이 되었다가 다시 사랑하는 여인이 되었듯이 조만식처럼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으로 돌아올 수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이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5세, 70세, 그 이후라도 새로운 사랑, 새로운 꿈,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니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주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